라지 어셈블리의 풀 그릴 어셈블리를 선택만 해보시면 밑에 모드라고 해가지고 열기 모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 해제, 간략 대규모 설계 검토가 있는데요. 간략 해제는 파일을 어셈블리 열었을 때 옆에 디자인 트리에 그 사용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들의 피처 히스토리가 다 보이는 게 간략 해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모든 편집을 다 할 수 있는 모드가 간략 해제 모드고, 간략 모드는 트리에 다 보이기는 하는데 깃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고 그 파일을 이렇게 확장해보면은 피처 히스토리가 다 보이지 않고 평면 정보랑 원점 정보랑 메이트가 뭐뭐 걸려있는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처 히스토리가 다 안 보이는 게 간략 모드예요. 그리고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는 열었을 때 눈 모양이 옆에 붙어 있고요. 이거는 그래픽 정보만 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히스토리도 없고 뭐 메이트 뭐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픽 만들어진 상태로 그래픽만 로드하는 거라서 되게 빨라요. 그래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해서 여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략 모드로 열어서, 그러니까 메이트랑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은 간략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근데 간략 모드는 이제 피처 히스토리가 다 로드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오류를 안 띄워주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간략 모드로만 작업하지 마시고 한 번씩 간략 해제로 열어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저장하고 다시 또 다른 모드로 열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요 옆에 보시면 대형 어셈블리 설정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 모드일 때 자동으로 이거 체크가 될 건데, 요거는 주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솔리드웍스 열었을 때 위에 눈 모양 아이콘 있죠. 그게 다 숨기게 되어 있는 상태가 대형 어셈블리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필요 없는 주석 같은 것들을 일단 죽여놓고 성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대형 어셈블리 설정 사용이고요. 여기서 대형 어셈블리 설정 사용이 되면은 그 표시 모드도 원래 우리 모서리 표시 음영이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음영으로만 표시를 해줘요. 솔리드웍스가 선을 표현하는 데 리소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선을 없애고 그냥 색깔로만 표시되도록 해놓습니다. 일단 취소 버튼 누르시고 옵션 들어가 보시면 어셈블리에 대형 어셈블리 열기에서 500개 이상은 대형 어셈블리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개 이상의 어셈블리를 열 때는 자동으로 간략 모드를 열리면서 대형 어셈블리 설정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100개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확인. 다시 열기 버튼 눌러서 풀 그릴 어셈블리 눌러보시면 얘가 한 200 몇 개 될 거예요. 부품이 100개보다 많으니까 자동으로 간략 모드가 체크되고 대형 어셈블리 설정 사용이 체크가 됩니다. 이 상태로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여기 옆에 깃털이 딱 달려있죠. 깃털 달린 거는 얘가 간략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확장해 보시면 2021 버전부터 자동으로 간략 해제가 되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뭔가 필요해서 열었을 때는 얘가 이 정보가 필요해서 열었겠구나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깃털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혹시 사무실에서 예전 버전 쓰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열었는데 안 떨어진다 하시면은 간략 해제하고 싶은 부품을 오른쪽 클릭 해보시면 간략 해제라고 있어요. 수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형 어셈블리 설정으로 여니까 어셈블리 탭 끝에 대형 어셈블리 설정 사용 이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모양 이게 그냥 눌러져 있어요. 모든 주석이 다 숨기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픽 표시도 음영으로만 표시해서 빠르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이 어셈블리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평가 탭 가보시면 성능평가라고 있어요. 성능평가 가보시면 열린 문서 파일 세부 정보 해가지고 어떤 어셈블리나 어떤 파트가
오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뭐 어떤 문서가 수정됐는지, 그러니까 얘는 최신 버전으로 저장이 안 됐던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삼각형 수는 공면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삼각형이 고기면이 많으면 더 작은 삼각형으로 쪼개야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많으면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많은지, 예를 들어서 뭐 나사산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 볼트를 만들었는데 나사산을 직접 깎았다. 그러면 그 나사산 하나씩 또 삼각형으로 쪼개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네, 이런 것들,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성 성능 보시면 메이트 재생성될 때 뭐 메이트 평가랑 여기가 중요한 게 순환 참조라는 게 있는데, 순환 참조는 어제 우리 그 외부 참조 배웠었잖아요. 외부 참조 배웠을 때 베이스를 두고 베이스랑만 참조를 엮어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실수하는 게 베이스 1이 플레이트가 베이스 1을 참조를 했는데 베이스 1을 수정할 때 또 플레이트를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참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환 참조라고 하고요. 순환 참조가 발생하면은 A가 업데이트 됐을 때 B가 또 업데이트 돼야 되고, 또 B 업데이트 되니까 A도 업데이트 돼야 되고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성능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그런 순환 참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순환 참조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참조를 끊거나 다른 애들이랑 참조를 엮거나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계 해가지고 파트가 이 파일에 몇 개 쓰였는지, 뭐 화이 어셈블리 몇 개인지 이런 숫자의 통계도 보여집니다. 닫으시고요. 그 옆에 어셈블리 시각화라고 있어요. 어셈블리 시각화 누르면은 아까 성능 평가에서 봤던 정보들을 색깔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게 이름과 수량과 질량이 표시가 됩니다. 수량으로 이렇게 정렬 한번 해보시면 수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이렇게 정렬해서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으로 또 정렬해보시면 어떤 파일이 무거운지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끌어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색깔로 지금 하나 수량으로 정렬해서 보면은 뭐 10개 이상은 파란색으로 하기,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밑에 애들 파란 애들이 그 볼트 이런 애들이어서 이런 애들이 뭐 10개 이상의 부품이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말고 추가로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색상 변경 해서 뭐 다른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보 말고 추가로 뭔가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옆에 삼각형 눌러보시면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눌러보시면 여기에 완전 메이트, 뭐 외부 참조, 유동 어셈블리 이런 정보들도 추가로 넣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완전 메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완전 메이트 BOM에서 제외된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셈블리 사용하실 때 아무 설정도 안 하면은 이 어셈블리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다 BOM에 나와요. 근데 BOM이 몇 개는 빠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BOM 제외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로 안 보이고 옆에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BOM 제외라고. 그걸 하나씩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여기 BOM 제외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보시면은 좀 빠르게 어떤 것들이 제외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BOM 제외 방법은 여기 디자인 트리 탭으로 다시 가셔서
노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부품 속성 가보시면 BOM에서 제외라고 있어요. 부품 봉투랑 제외가 있는데, 봉투는 그래픽적으로도 투명하게 바꾸는 게 부품 봉투고, BOM 제외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냥 BOM에서 빠지는 게 제외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시 여기로 가보시면 BOM에서 제외, 간략 해제 상태에서 표시가 되나 봅니다. 지금은 간략화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어셈블리 시각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어셈블리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어셈블리 시각화 닫으시고요. 이 어셈블리의 하위 어셈블리 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하위 어셈블리를 열고 싶다 하면은 그래픽에서 이렇게 부품을 선택하시고, 팝업으로 여기 그 브레드크럼이 나와요. 브레드크럼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포함하는 하위 어셈블리를 선택할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부품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 트리에서 딱 열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내가 상위의 어떤 파일을 보고 싶다, 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뒤쪽에 있는 얘를 선택해 볼게요. 플랭크 선택해 보시고, 여기 파트 열기 옆에 꺽쇠 눌러보시면 파트 열기 말고 하위 어셈블리 열기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위 어셈블리를 선택하거나 열기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레그 앤 휠 요 어셈블리 열어볼게요. 얘를 단순화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을 보셨을 때 여기 필렛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못따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필렛 막 들어가 있고 해요. 근데 이 필렛 같은 게 전체적인 탑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굳이 필요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이 파일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가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필렛 정보가 필요한데, 탑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필렛이 많이 들어가면 또 보기면이 많아지는 거니까 속도에 영향이 있고 해서 이걸 단순화 설정으로 한 번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단순화 설정은 도구의 찾기 수정하기에 단순화, 도구의 찾기 수정하기에 단순화 선택해보시면 어떤 피처를 단순화 시킬 건지, 지금 141쪽 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단순화 시킬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뭐 필렛만 할 거다 그럼 필렛만 선택하시면 되고, 전부 다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두로 선택하고 단순화 개수는 0.1로 두시고요. 여기 어셈블리 메이트에 영향을 주는 피처는 무시를 체크해 주셔야 이 구멍이나 필렛이나 여기 메이트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놓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찾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찾기 누르면 이 필렛 몇 번, 뭐 챔퍼 몇 번 이런 애들이 다 어셈블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피처들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파생 설정 작성 체크하시고, 모두 체크하시고, 기능 억제 체크 해서 명명된 설정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메시지 나오면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닫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필렛이랑 못따기랑 막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단순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설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눌러보시면 디폴트 밑에 단순화해서 있고요. 디폴트를 더블 클릭하면 예전에 필렛 있던 상태로 되고, 단순화를 더블 클릭하면 단순화된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컨트롤 탭 눌러서 풀 그릴 어셈블리로 돌아가 보시면 이 형상에서 이제 단순화를 써야 풀에서 단순화가 되는 거잖아요. 레그 앤 휠 선택해서 디폴트를 단순화 1로 바꿔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풀 그릴 어셈블리에서 단순화 설정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D도 단순화가 되는, 따라가는데 2D에서도 설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얘로 2D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단순화 설정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도면에선 필릿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바꿔주면 디폴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 뿌릴 때 내가 설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스피드팩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스피드팩은 메이트에 사용된 면들만 두고 나머지들은 다 그래픽 처리해갖고 로드를 아예 안 시켜버리는 게 스피드팩 설정입니다. 이 부품을 선택해보시면 여기 더블 레인지 버너라고 있어요. 더블 레인지 버너를 오른쪽 클릭 해보시면 스피드팩 옵션 해서 메이트된 스피드팩 작성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재생성하라고 하시고 하면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다시 사용으로, 스피드팩 사용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 트리에서 아이콘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막 속도 빠른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이 정보가 로드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이미지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데, 여기 옆에 이 더블 레인지 버너가 메이트 되기 위해서 사용된 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필요 없는 혼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그래픽 처리돼서 안 보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우스 올렸을 때 고스트 처리되는 거는 Alt S 버튼 누르면은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그냥 실제 작업 안 하고 그냥 얹어져만 있어도 되는 어셈블리들은 이렇게 스피드팩 처리해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다음에 아까 그 단순화, 다 풀렸. 네, 이렇게 깃털 달린 애들을 한 번에 간략 해제하고 싶다 하시면은 탑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간략 해제를 누르면은 하위에 있는 거 다 간략 해제되면서 재생성 되거든요. Alt S.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스피드팩으로 열었는데 다시 이렇게 써야 된다 하시면은 스피드팩 처리된 거를 선택해서 얘를 디폴트로 바꾸면 다시 예전에 전부 다 불러와요. 보셨으면 다시 한번 열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케이스 스터디 폴더로 올라가시고요. 라지 디자인 리뷰 선택.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LDR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LDR 어셈블리 선택하시고 모드를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바꾸시고 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어떤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안내 나오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보면 얘도 수량이 꽤 많은 건데, 아까는 얘가 막 몇 개 열리는 중 하면서 떴었는데 지금 그냥 빡 열려요. 이거는 그래픽 정보만 이렇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 모양을 붙이면서 표시가 되고요. 얘네들을 확장해도 이 하위 정보들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픽 정보만 로드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전 버전에서는 그냥 얘는 진짜 검토용이었어요. 그 대규모 설계 검토잖아요, 이름이.
진짜 검토용이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그냥 측정하고 단면 잘라보고 요 정도였었는데 2020 버전인가 19 버전인가부터 이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설계 검토를 열었다가 뭐 부품을 추가해서 메이트를 해야 된다. 그 정도 기능은 지원하고 있고 뭐 부품 삭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지금 활성되어 있는 기능들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인데 측정해 볼게요. 측정. 그래서 뭐 이 구멍부터 이 구멍까지 거리가 몇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가 있고 이 그래픽 정보가 로드되는 기준은 이 어셈블리를 열어갖고 마지막으로 저장했을 때의 시점으로 그래픽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LDR을 열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다시 이 하위에 있는 뭐 이 밸브를 열어서 뭐 치수를 바꿨다. 얘는 어셈블리에서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래픽 정보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쓰실 때는 한 번씩 이것도 계속 LDR로만 작업하시면 안 돼. 그 라지 디자인 모드로만 작업하시면 안 되고 한 번씩 어셈블리 열어가지고 재생성하고 저장을 해야 최신의 그래픽 정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면도 눌러서 이 단면 잘라가면서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고 얘는 영역은 안 되고 평면으로만 잘리네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검토용이니까 내가 검토했을 때 어떤 게 여기서 이상하다 이런 정보를 남겨야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냅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스냅샷 만들기 해서 보시면 여기 스냅샷에 스냅 1번 이렇게 찍혀 있고요. 여기 코멘트를 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니까 뭐 이거 수정해라 하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스냅 눌렀을 때 이 스냅샷과 밑에 코멘트가 같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둔다든지 말로만 하면은 얘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3D 상에서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품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부품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드를 편집 모드 바꿔줘야 돼요. LDR을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어셈블리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보면 여기 부품 삽입과 메이트 패턴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 뚜껑을 그냥 못 열리게 메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면과 이 면 선택해서 일치 메이트 주면 이제 못 열리게 고정이 되는 거고 그 편집 모드 바꾸면은 이 부품 밑에 있는 면 정보나 메이트 정보는 로드가 돼요. 그래서 또 편집 그 메이트를 새로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부품 삽입 누르셔서 캠 샤프트 어셈블리를 열기 부품 삽입해서 캠 샤프트를 열기 해서 배치하시고 이거를 뭐 메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랑 동심 여기랑 일치 이런 식으로 새로 부품을 삽입하거나 새 메이트를 하거나 여기서 뭐 부품 패턴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다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품 삭제하는 것도 돼요. 여기 밑에 뒤집어서 이 뚜껑 같이 생긴 거를 지워보겠습니다.
하면은 탑 어셈블리를 우리가 그 하위에 세세한 것까지 볼 필요는 거의 없잖아요. 탑 열어갖고 이런 그 뭐 부품 삽입이나 뭐 삭제해야 되거나 이런 작업이 있다 그러면은 대규모 설계 검토로 열어가지고 작업하시면 그 로드하는 시간이 훨씬 줄기 때문에 속도를 상당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하위에 뭐 세부 파일을 열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셈블리를 좀 디테일하게 컨트롤해야 된다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적으로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선택적 열기라고 있어요. 선택적 열기 하는데 그냥 열 것인지 간략화 상태로 열 것인지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략화 상태로 여는 게 빠르니까 간략화 상태로 열기 선택해서 선택 부품으로 해서 내가 열고 싶은 부품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선택 항목 열기를 누르면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아예 로드를 안 시켜버리고요. 선택한 애들만 로드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저장 작업 다 하고 저장하고 다시 LDR 열면은 로드되지 않은 것도 같이 열리면서 이렇게 또 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150쪽 보시면 모드와 방법 비교 해가지고 그냥 간략 해제로 여는 것과 간략 모드로 여는 것, 그다음에 스피드팩, 단순화된 설정, 대규모 설계 검토 별로 열기 속도나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열기 속도를 보면은 간략 해제된 게 가장 느리겠죠. 모든 정보를 다 로드해야 되니까. 근데 편집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정보를 다 편집을 할 수가 있고 간략 모드로 열면은 빠르고요. 스피드팩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대규모 설계 검토가 가장 빨라요, 여기 속도는. 근데 편집에 있어서 대규모 설계 검토는 약간의 제한이 있겠죠. 이 세부 정보를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간략 모드도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이게 뭐 메이트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히스토리가 안 보이니까 히스토리를 변경하려면 간략 해제를 해야 돼요. 파트에 뭔가 시수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간략 해제를 해야 돼서 약간의 제한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편의성 보면은 아까 스피드팩이랑 단순화된 설정은 뭔가 작업을 한 번 더 했어야 됐잖아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은 간략 해제가 편집에 가장 적합하고 간략 모드는 빠른 열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러니까 편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빨리 열어야 될 때는 간략 모드로 여는 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설계 검토 보시면 이거는 보기에 가장 적합한 건데 탑 열 때는 대규모 설계 검토를 여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단지 너무 옛날 버전의 그래픽이 로드되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서, 그러니까 한 번씩 탑을 열어가지고 재생성하고 저장해가지고 최신의 그래픽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라지 디자인 모드를 쓰시면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를 열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대규모 설계 검토를 열 때의 그래픽 상태가 대규모 그냥 일반 간략 모드나 간략 해제 모드를 열어서 저장했을 때 그 상태로 열려요. 그러니까 대규모 설계 검토로 계속 작업을 하는데 탑 어셈블리를 열지 않고 하위 것만 계속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LDR 말고 뭐 바텀 바꾸고 탑 케이스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LDR을 열어서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변경된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LDR을 그냥 한번 열어가지고 재생성하고 저장을 하면은 그래픽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화된 설정을 했을 때 열기 버튼 눌러보시면 어떤 어셈블리를 열었을 때 고급, 여기 설정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어셈블리 선택하고 설정에 고급 해서 열기를 눌러보시면 닫고 열어볼게요. 설정에 고급 보면은 문서 설정을 어떤 걸 가지고 오면서 열 건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선택된 설정 열기 하면은 라지 LDR에서 만들어놨던 그 최신의
그 설정들이 아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디폴트 설정으로 열리는 게 선택하는 설정 열기이고, 여기 어셈블리 구조만을 보여주는 새 설정을 만들면서 열겠다 하면은 얘가 파일이 열리긴 열리는데 모든 게 다 간략 그 기능 억제 상태 만들면서 열려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구조만 볼 때는 파일이 로드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간략 기능 억제 시킨 상태로 열면서 얘가 어떤 것들 있는지 보여주고요. 이건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그 파일 열 때 어떤 특정 파일 때문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서 아예 파일이 안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셈블리 작업하시면은 그때 요거로 열어가지고 하나씩 기능 억제 해제하면서 어떤 파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참조 부품이 있는 경우 부품 이거 특정 설정 사용을 하면은 아까 단순화된 설정 막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하위 어셈블리별로. 그때 얘가 단순화된 설정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설정입니다. 단순화 설정 쓰시려면은 요거랑 같이 쓰시면 조금 더 파워풀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1쪽 보시면 신속한 어셈블리를 위한 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에서 작업이 있어요. 그 나스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네트워크 통신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지역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거. 저희한테 문의해도 파일 손상된 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로컬에서 작업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수정 오류와 경고. 아까 그 노란색 느낌표랑 빨간색 X 막 이런 거 떴을 때 그때그때 해결하고 지나가셔야지 그것들이 쌓여서 누적되면은 플레이더스는 계속 이걸 자체적으로 재생성 해가지고 얘를 해결하려고 막 해요. 그런 속도가 조금 로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어셈블리 모드랑 관련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규모 설계검토도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황 내 피처를 제한합니다. 요거는 외부 참조 적게 쓰라는 말이에요. 외부 참조 많이 걸면은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다른 것들 통해서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느려지고요. 첫날에 외부 참조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설계실 전반적으로 수준이 이 외부 참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상향 평준화 됐을 때 쓰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데요. 누구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잘못 이걸 건드리기 시작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막 많이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진 않아요. 이것도 속도 측면에서. 그 다음에 자동 재생성이 되면은 계속 뭐 할 때마다 재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꺼놓으면은 속도는 빠를 수 있는데요. 재생성 안 된다는 거는 그래픽 옛날 버전을 계속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꺼놓으실 거면은 마지막 하기 전에 한 번씩 꼭 신경 써서 재생성을 수동으로 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문제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어셈블리랑 부품 패턴 사용 보시면 되고요. 그 메이트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메이트들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치만 하면 되는데 평행 한 번 넣고 또 일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메이트 수가 많아지면 파일 무거워지고 속도 느려지거든요. 메이트 수를 좀 제한하시는 게 좋고, 탑 입장에서 봤을 때 탑에 붙는 메이트가 많을수록 또 그 파일이 커지고 무거워지니까 하위 어셈블리를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컨트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릴리즈에 저장된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플리덕스 버전 업그레이드 하시잖아요. 뭐 2020을 쓰다가 2022로 올렸어요. 파일 버전은 여전히 2020 버전으로 막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여는 속도가 되게 오래 걸려요. 옛날 버전은 한번 열어서 2022로 저장을 하면 상관없는데 그 전에 2020 버전으로 남겨져 있던 파일들 때문에 제 속도를 못 냅니다. 플리덕스는 계속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 퍼포먼스를 제대로 느끼시려면은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일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씩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스케줄러를 돌릴 수가 있어요. 플리덕스 도구 가보시면 작업 스케줄러라고 있고 여기서 파일 변환 눌러서 폴더를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면 얘가 혼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2020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이거 한번 돌려놓고
가시면 최신 버전은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은 최신 버전으로 다 저장을 해놨는데 뭐 우리가 다시 예전 버전을 상대방이 뭐 예전 버전을 써가지고 21로 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의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뭐 옵션 컨트롤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10분만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4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